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엄 1주년이 다가오면서요. 지금 빨간아재 김상진 대표 신자유연대 측에서 12월 3일 날 수요일 날 대대적인 집회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회 관련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미 전광 목사님도 말이죠. 지난 주말 행사를 통해서 이번 12월 3일 계엄 1주년 기념 행사 다음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1,000만 명이 모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우파의 규탄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 동향으로 온다면요. 지금 당계 게시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이어서 그리고 배현진과 양양자가 망언을 한 데 대해서 우리 당원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배현진, 양양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징계해야 된다 이런 청원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내놓은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진 커밍스, 지금 이제 평론가가 내놓고 있는 FBI의 국제적인 부정선거, 이 카르텔 파헤치는 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 측과 관련된 내용을,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미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우리 한국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FBI가 지금 뭘 조사하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뭘 감추고 싶어 하느냐.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맥락은 이제 중국이 배후 세력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도 이제 부정선거의 한 축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에서 개발한 이 부정선거에 기여하고 있는 이 장비, 요것이 우리 한국에 안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조작 기술과 운영 경험, 여기에 이제 중국의 이제 해커 조직과 작은 글로벌 정보전,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부정선거가 이제 국제적으로 퍼졌다 이거죠. 하이브리드 선거웨이 시스템. 요게 이제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 FBI가 보고 있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한국의 부정선거, 이 네트워크, 정보 인프라, 요거를 이번에 파헤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러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FBI의 한국과 관련된 조사, 이 방향, 요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제 드디어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요, 지상전이 임박했다. 예. 왜? 베네수엘라 영공을 폐쇄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작전이 이제 지상전으로까지 전면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두로 정권을 갖다 청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이유의 정권 교체도 되지만요, 마약을 빌빌한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하나의 축도 여기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지금 주한미 대사 대리가 최근에 한미동맹재단 주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는 어떤 옵션도 다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내년에 4월에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때를 계기로 해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 대사 대리의 입장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요, 지금 이 빨간아재 김상진 요 대표의 요 입장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 비상계엄 1주년.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요. 이재명 퇴진 행동 집회입니다. 집회의 목적이 퇴진 행동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항소를 포기한 거, 이거는 특검하라. 그리고 김현지를 특검하라. 요게 이제 주 타겟이 되겠습니다. 규탄 이 집회. 그래서 주체는 지금 이재명 퇴진 국민행동이 주최를 하고 12월 3일 날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역에서 산업은행을 거쳐서 민주당사를 거쳐서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다시 국민의힘 국회의사당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집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단체는요, 신자유연대, 자유화연대, 그 다음에 GGSS 그룹, 그 다음에 국민의힘 평당원협의회, 청년단체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국민통합시민연대, 보건학문 앤드 인권연구소, 그리고 구국대 투쟁본부, 구국대구 투쟁본부,
예, 이런 민간 단체들도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말이죠. 예, 요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요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김상진 대표 요 이제 이 행사가 말이죠.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이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리 자유우파 사회에서는 지금 크게 집회, 규탄 집회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방향성이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2월에 나온다. 왜냐하면 1월 12일 날 끝나니까요. 2월 한 달 후 판결이 나온다. 이게 되어 있는데 요 판결은 반드시 지금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된다. 그 이유는 자, 한덕수 위증, 예, 그 다음에 곽종문이하고 홍장원의 위증, 예, 거짓말. 요 거짓말을 기본으로 해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은 기각됐어야 되는데 인용이 됐으니까 이제는 재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탄핵도. 그래서 하나는 쥐기현 재판부에서 무죄를 때리도록 예, 우리가 여론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 헌재에서의 탄핵 기각 판결을 뒤엎는 재심으로 가는 거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우리 자유우파 집회 이 목표는 이재명 지금 김상진 대표가 주장하고 있듯이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고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김현재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한다면 부정선거도 하나의 중요한 투쟁의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서버가 운동본부 이 중심으로 해서 매주 말이죠. 매주 지금 이 부정선거 요 규탄 이 폭로 대회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진 커밍스 평론가의 주장, 이 입장문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한국과 관련된 내용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민수,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 지금 김상진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우선 1, 2차 이재명 퇴진 행동 집회 홍보와 참가에 감사드리고 12월 3일 날 국민의힘에서 집회를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었으나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가는 등 특별한 집회 없이 기자회견으로 진행될 것 같아. 따라서 신자유연대 측에서는 12월 3일 기존 이재명 퇴진 행동 3차 집회를 진행한다.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투쟁도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투쟁하려는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윤 대통령 12.3 계엄을 사과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자들의 평소 이재명 민주당과 제대로 투쟁을 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중도 타령만 하던 정치인들이다. 우리는 이런 12.3 비상계엄의 사과 주장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며 더 나아가 사과하자고 하는 자들에 대한 정계 은퇴를 요구한다. 최근 윤 대통령 재판에서 한덕수, 홍장원, 곽종군의 위증이 밝혀지면서 탄핵이 기각되었고 윤 대통령의 공소 기각, 무죄 선고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재판에 초를 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집회 시에 기존 세 가지요. 이재명 재판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하라, 김현재를 특검하라에 추가해서 세 가지를 더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뭐냐? 첫째가 12.3 비상계엄 사과 절대 반대고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장동혁 대표의 삭발 당시 투쟁을 요구한다. 세 번째는 장동혁 지지를 흔드는 일부 분탕 세력에 대해서는 정계 은퇴를 촉구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국민들이 먼저 삭발 단식을 시작하였지만은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은 투쟁이 아닌 분열을 선택하고 있다. 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좀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죠. 예. 이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우리 우파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우리는 1시간가량의 집회 후 민주당사 국민의 힘으로 행진하여 국민의 자격으로 국민의힘 당원의 자격으로 우리의 요구를 진행하겠다. 12.3 비상계엄 1주년 집회, 이재명 퇴진행동 집회에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수 지금 이제 최고위원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단계가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인 것은 김정혁이 아니냐? 국가적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장동혁을 침몰시키고 특정인을 다시 세우겠다는 목적하에 일방적인 조롱과 악의적인 비판에 몰두한 것이 아니었나? 이야말로 너무나 선명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나? 반면 단계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였다. 여당 대표직에 있던 자가 우리 손으로 만든 정권을 성공시키려 전력을 다하지 않고 내부로부터 우리 정권을 흔들 목적으로 단계를 활용했다면 이것이 어찌 그냥 넘어갈 사건이겠는가. 앞으로 당의 진정한 단결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셈법으로 당과 우파 진영을 흔들려 했던 이런 작태에 경종을 올려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아무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자당이 마치 특정 종교, 신천지, 통일교 등과 연계된 뉘앙스로 흑색 선전을 하고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신공격 수준의 게시물을 올린 것은 그 도를 한참 넘었다. 장동혁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좌파의 선전선동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에 한탄한다. 또한 보수를 지지하는 102030 청년들을 향해 극우, 윤, 어게인이나 손가락질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정치를 떠나서 피하 식별조차 못하는 것 아닌가.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필 마음은 없는가. 우리 모습을 반성할 여유는 없는가. 더 이상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할 이 아까운 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이미 각자의 시간에 보수 진영을 충분히 퇴행시키고 나락으로 만든 경험들이 있지 않았었나.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최소한 보수 정치인으로서 현 국가적 상황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작은 힘이라도 거들어라. 장동혁 대표는 당원이 뽑은 선택된 자다. 선택받을 자신도 이 시국에 무게를 감당할 자신도 없어 전당대회에 나오지 못했다면 큰 무게를 딛고 힘겹게 나가는 장동혁 대표의 힘을 모아 이재명과 민주당 독재의 성벽을 넘자. 예. 자, 이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계조사 들어가니까 계엄의 바다를 건널 시기에 자, 이런 당 퇴행을 시키는 시도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배현진 요인가는요, 참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요, 예. 윤 대통령 시대하고 절연하자. 그러면서, 예.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자에 올라 앉았던 천박한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 보호하고 국민 보호하려고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별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망언, 예? 이런 식의 망언을 젊은 정치인이 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한동훈이 사주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이거는 도저히 못 갈 수 없는 망언, 망동이 아니냐. 이게 우리 자유우파들의 분노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배현진과 그다음에 아까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양자 이런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된다. 그 징계 청원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청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당무 감사회, 당 윤리위 즉각적으로 소집하도록 장동혁이가 직접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청원 나올 때까지 이게 무슨 민주당이나 국회 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 안에 지금 당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하라는 건데 그거 무슨 청원이 필요해요. 직권으로 조사 시작하라.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교수,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거 장동혁 대표가 딱 발동을 걸어야죠. 이거 즉각적으로 걸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베네수엘라 요 사태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공이 폐쇄됐다고 알고 있어? 딱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 얘기는 지상전이 임박했어. 딱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고 있어요. 자, 트루스 소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의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미요, 미 연방항공청에서는 지난 21일 날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과 군사활동 고조를 이유로 해서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을 비행하는 항공사들에 대해서 주의보를 발령 했는데 오늘 다시 비행 주의보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제너럴 포드, 최신의 항공모함이잖아요. 제너럴 포드 항모 전단이 지금 카리브해에 딱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상 군사 작전을 위한 예비 정지 작업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군하고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도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자들을
차단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영공 폐쇄라고 하는 것은요, 공습 조치 직전에 하는 조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베네수엘라 국민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영공 비행 금지 구역이 이제 설정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작전과 상당한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이죠. 지금 이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요, 이미 20여 척, 21차례 마약 운반 선박, 여기에 대해서 공습을 가한 바 있고, 최소 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공습은 이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베네수엘라 하면은요, 이 마약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 있어요. 뭐냐? 지금 베네수엘라가 말이죠. 선거 조작 기술의 출발점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말이죠. 중국과 연계돼서 전 국제적인 선거 조작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건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이 만든 전자투표하고 직계 조작 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되어 확산되고 그 중심이 바로 스마트매틱이라는 이 회사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개발한 조작 모델을 갖다가 중국이 가져다가 중국의 사이버 조직, AI 감시 체계, 그리고 우회 서버와 결합해서 글로벌 영향 작전으로 확장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말이죠, 조작 기술, 그 다음에 운영 경험을 제공하고 중국은 해커 조직, 그리고 자금, 글로벌 정보전 능력을 제공해서 하이브리드 선거 개입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게 지금 진 커밍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나 정보 인프라 역시 외부 기술과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ICT 구조에 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광범위에 되고 있는 점을 보면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진 커민스가 보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향후 국제공조조사, 즉 FBI 여기에서 한국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 커밍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감추고 싶어야 할 세 가지, 싶어할 만한 분야 세 가지는 한국의 구조적 지역점이 뭐냐면 서버하고 데이터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중국식 검열과 감시 모델하고 연계될 지금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DC라든가 CDN 국가 데이터 센터와 같은 주요 인프라에서 중국산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조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업체와의 트래픽 분석, AI 필터 기술 협력 여부가 존재한다면 정치 선거 관련 게시물에 적용되는 필터링 알고리즘 일부가 중국식 모델이나 코드 기반과 연계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라고 진 커밍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국제사이버 조사에서 이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한국 온라인 여론이 중국식 검열체계의 영향권의 일부라도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서버 구조, 장비 구성, 필터링 로직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국 핵심은 미국이 이러한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감추고 싶어하는 세 가지는 서버의 구조, 장비 구성, 필터링 로직이라는 게 핵심 인프라. 요거를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지금 FBI가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은 바로 뭐냐? 예. 최근에 말이죠. 유럽에서 해커 5명을 FBI가 체포했지 않습니까? 그 연계선상에서 한국에서도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 그리고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카시 파텔 국장이 한국에 최소 5가지 항목을 이번 방안 중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중국과 연결된 서버, 로그, 클라우드 사용 내역 전체를 제출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중국, 홍콩 제3국과 연결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버의 로그 기록. 세 번째로는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과 같은 메신저와 이메일의 메타데이터 기록. 네 번째가요, 선거 관련 시스템, 즉 선거 관련 시스템이요, 이 캠프 서버라든가 여론조사기관 NEC 이런 거 접속 기록.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이러한 자료 중에 미국 선거, 정당, 정치인, 기업을 겨냥한 흐름이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 예, 그래서 핵심 요지는 바로 뭐냐면 한국 내 서버를 경유한 중국발 사이버 트래픽 가운데 미국을 목표로 한 것들을 모두 제공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미 간 사이버 공조의 성격이 기존의 방어 협력 단계를 넘어나서 해외 개입 가능성까지 포함한 전면적 정보 공유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라고 저는 보여요. 옳은 얘기라고 봅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관에서 지금 FBI가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 내 수사만이 아니라 중국의 개입 의혹 때문에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한국도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